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작업형 파이널 스마트북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역시나 공부하는 방법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과목별 예상 문제라, 과목별 기출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올려져 있습니다. 기계기구나 설비안전, 전기, 화학, 건설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들은 기사 플러스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인데요. 현재 기출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다 포함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스마트북은 10년에서 한 12년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년치? 예. 대략 10에서 11년치 정도의, 산업기사만, 기출만 정리한 게 스마트북이에요. 스마트북.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작업형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기사 문제가 산업기사로도 나오고 산업기사 문제가 기사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과목별, 기출을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거는 다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필답형처럼요. 하루에 짬을 이용해서 강의 들으시고 필답형보다 더 중요한 게 작업형은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 요령을 모르시고 문제를 각각 따로 암기하시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시는데요. 강의를 듣게 되면 문제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답이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암기할 내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꼭 강의 함께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필답형 치고 일주일 만에 작업형 공부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저도 가급적이면 양이 조금 분량이 많더라도 강의 수를 많이 늘리지 않고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들어야 하는 강의를 나누어 보시고요. 강의 들으시고 들으신 내용 핸드북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시고 앉아 계실 시간 이용해서는 적어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2번으로 가는 공부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시간이 있으시면 기출문제를 답을 가리고 시험처럼 풀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다 보기에 나는 너무 시간이 없다 하시면 우선은 기출만 보시기 바랍니다. 10년치 정도의 산업기사 기출만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러면 10년치 기출에서 보지 못한 문제들이 보일 겁니다. 그 문제만 체크하셔서 따로 암기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와 필답형, 스마트북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기계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화면의 제 사례에서 롤러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 기계가 롤러기다라는 거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형을 보시고 자주 나오는 기계 정도는 유튜브 들어가셔서 기계 명칭 치시면 기계에 대한 작업하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기계들은 한 번씩 봐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제 사례에서 나타나는 위험점을 기계 운동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위험점의 명칭과 정의와 위험점의 형성 조건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롤러기는 물림점이 되겠죠, 그죠? 물림점의 정의는요, 두 개의 롤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물려 들어가죠. 자,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회전하는 앞부분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적으시고요. 위험점의 조건은 서로 반대 방향의 회전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또는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별표 두 개는요, 기출 빈도입니다. 중요도가 아니고 얼마나 자주 기출되었는지를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공부하실 때는요, 별표 3개, 2개, 1개 없는 거 이렇게 자주 출제된 것일수록 정확히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역시나 회전하는 롤러기인데요. 인쇄기입니다. 인쇄윤정기도 롤러기의 형태입니다. 롤러를 걸레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근로자 손이 롤러에 말려드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위험점의 명칭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어라. 이 사고의 핵심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으시오. 롤러기 청소 시에 안전작업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굉장히 이 롤러기 청소기 출제가 잘 됩니다. 화면 설명은 우리가 시험 동영상은 비공개라서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신 분들의 수기를 이용해서 화면을 설명하는 글을 올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시험장 가심이 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동영상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니까요. 작업자는 롤러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로, 그죠? 걸레로 회전하는 롤러를 닫고 있다. 자, 우리가 기계를 점검하거나 청소하거나 정비할 때 첫 번째 뭐죠? 전원 차단입니다. 기계 정지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잘못되었고요. 물림점의 안쪽까지 걸레를 밀어 넣어 닦는 순간에 작업자 손이 롤러에 말려든다. 자, 물림점은 기계의 위험점이죠. 위험점에는 손이 쑥 들어가지 못하는 가드죠.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안쪽까지 걸레를 밀어 넣었다는 건 이 가드나 덮개가 없었다는 걸 뜻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청소를 지금 아무 위험점에 덮개가 없다 보니 쑥 밀어 넣다 손이 말려드는 사고가 되고요. 이렇게 청소나 점검, 정비할 때는 전원 차단을 먼저 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위험점의 명칭은 역시나 물림점이고요. 물림점은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됩니다. 자, 동영상에서 답을 적으실 때는요, 가급적 적극적인 답부터 적는 게 좋습니다. 5가지 적어라, 6가지 적어라 때문에 제가 가주수는 많이 하지만 1, 2번 위주로 핵심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1-2가지 적어라, 대책을 1-2가지 적어라 할 때는 공통적인 것은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가장 적극적인 것부터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위험 요인은 첫 번째는 롤러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했다.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고 청소했다 해도 되겠습니다. 2번째요. 사람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더라도 물림점에 있는 가드나 덮개를 제거하면 기계가 정상 상태가 아니죠. 이럴 때 기계를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가 인터록 장치 또는 연동 장치죠. 이것만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도 전원이 차단되었겠죠. 그래서 롤러기에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는요, 롤러의 가드를 제거할 경우 롤러가 작동하지 않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롤러의 위험점이죠. 물림점에 가드가 설치되지 않았다. 가드가 있었다면 손이 쑥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작업자가 면장갑이나 장갑을 착용했다면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하면 면장갑 같은 경우 장갑이 말려들며 손이 말려들 수 있겠죠. 요거는 화면에서 장갑을 착용한 경우만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작업 사항입니다. 예, 위험 요인의 반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롤러기 운전을 정지하고 청소한다. 또는 롤러기 전원을 차단한다. 그죠? 적어도 되겠습니다. 2번째, 롤러기 청소 시에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만약에 장갑을 꼈다면 장갑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말려들게 되는 원인이니까요. 요거 적으시고요. 롤러기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롤러기 물림점에 가드를 설치한다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줘요. 인쇄 윤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면장갑을 착용한 채 회전하는 롤러기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던 중에 작업자 손이 롤러에 말려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위험 요인 2가지 적으시오. 작업 안전 대책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작업자는 롤러기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전원은 껐습니다. 그죠? 롤러기 내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마친 후에 전원을 켜고 롤러기를 가동시키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고 장갑을 낀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 롤러에 손이 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검할 때는 전원을 껐지만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움직이는 채로 했다는 거죠. 이물질을 제거할 때도 전원 차단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고의 핵심 원인은, 위험 요인은 롤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한 겁니다. 역시나 가드를 제거했을 때 기계가 멈추게 하는 인터록 장치, 그죠? 롤러기에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가드가 없다면 롤러 물림점에 가드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험 부위에는 손을 쑥 넣으면 안 되고, 이물질 제거는 수공구나 전용 공구,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물질 제거 시에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했다. 만약에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했다면 장갑을 착용하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거 화면 확인하시고 적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책은 반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롤러기 운전을 정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또는 롤러의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롤러기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그리고 롤러기 물림점이죠. 위험점에 가드를 설치합니다. 이물질 제거 시에는 손이 아닌 전용 공구를 사용합니다. 이물질 제거 시에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크랭크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크랭크 프레스에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가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 건 뭐죠? 양수 조작식하고 광전자식이죠. 요 두 가지는 급정지 기구가 있어야지만 되는 방호장치입니다. 그죠? 자, 이때 프레스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 적어라. 2가지 제외하고 나머지 방호장치입니다. 손천애기식, 수인식, 게이트 가드식이 되겠습니다.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인데요. 요거 기출 연도가 없지만 프레스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작업 시작 전 점검과 방호장치는 작업형에서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프레스는요, 첫 번째는 스탑 기능을 다 모으자라고 했죠. 그죠? 일행정 일정지 기구, 급정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 전체를 스탑시키는 기능이다. 그죠?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이렇게 스탑 기능 2가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방호장치다 그랬죠? 당해 방호장치의 기능, 그죠? 사고를 막아주는 방호장치가 안전한가 보자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이렇게 2가지가 방호장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험 부위를 보자라고 했다. 그죠? 위험 부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프레스는 금형인데 볼트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고요. 전단기는 칼날인데요. 테이블과 병행해야 합니다.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하나 더 포함하자면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볼트 풀림 유무까지 넣으시면 되겠죠. 중에서 암기하기 쉬운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 기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순간에 실수로 페달을 밟아서 프레스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에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프레스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입니다. 역시나 급정지 기구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손천애기식, 수인식,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4가지 적으라고 한다면요. 지금 실수로 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났죠. 그러면 페달이 이렇게 있다면 페달이 이렇게 눌러지지 않도록 하는 덮개입니다. 그죠? 예, 밟아도 눌러지지 않도록 하는 U자형의 덮개입니다.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설치한다. 요거는 4가지 적으시오 할 때만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 기계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프레스에 추가하여 부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화면에서의 재발생 원인을 1가지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동종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페달에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 명을 적으시오. 작업자가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레스에는 투광부와 수광부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작업자가 센서 1개를 치우고 금형을 청소하던 중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 투광부, 투광기하고 빛이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여기서 이제 빛이 쫙 나오죠. 빛이 연결될 때는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람 손이 들어가면 빛이 끊어지니까 센서가 감지해서 슬라이드를 멈추는 거죠. 바로 무슨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된 겁니다. 근데 이 2개 중에 하나를 치워버렸으니까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무력화시킨 거죠. 작동되지 않게 한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앞에 가려지는 게 하나도 없죠. 양옆에 투광기, 수광기만 있으면 되니까 방호장치 다른 걸 함께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양수 조작식 설치해도 되고요. 문을 만드는 게이트 가드식, 손쳐내는 손쳐내기식, 손을 끌어당기는 수인식 함께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추가로 부착할 수 있는 방호장치 적어라 했습니다. 손쳐내기식, 수인식, 게이트 가드식,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적으시면 되고요. 자, 재발생 원인입니다. 자,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했다. 그죠? 또는 광전자식 해도 되겠죠. 그죠?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한 게 원인이 되고요. 2번째,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했다. 만약에 청소했다면 기계를 점검이나 정비나 청소할 땐 전원 차단해야 되죠. 페달을 오조작해서 사고 났다면 페달에 U자형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달에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는 그냥 덮개라고 하면 틀립니다. 페달 형태처럼 생긴 U자형 덮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자가 무력화시킨 방호장치는 바로 투광기, 수광기가 있는 거,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쳐내기식은요, 손쳐내기 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 부위에 손이 들어가면 쳐내는 거죠. 수인식은 사람 손하고 기계를 줄로 묶어서 어느 정도 손이 들어가면 손을 끌어내도록 하는 게 수인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이트 가드식은 앞에 문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문 안에서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합니다. 양수 조작식은 2 손으로 버튼을 누를 때만 슬라이드가 움직이고요. 한 손이라도 떼면 슬라이드는 멈추죠. 자, 그래서 한 손 떼서 손이 들어가면 슬라이드 멈추니까 사고를 막아주고요. 광전자식은 양쪽에 투광기, 수광기가 있어서 광선이 나오고 손이 들어가면 센서가 감지해서 슬라이드를 멈추게 하는 방호장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갑니다. 프레스에 금형을 설치할 때 점검사항 3가지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다이 홀더하고 펀치는 직각도. 이 다이 홀더가 있고요. 펀치가 있거든요. 펀치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직각이 맞아야 이 각도가 직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쌍코홀과 펀치의 직각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그죠? 펀치하고 다이는 평행해야 됩니다. 또는 펀치와 볼스타의 평행도. 이 펀치하고 다이는 평행해야 되고요. 이 다이는 밑에 있는 볼스타하고 3개가 다 평행해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리고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다이와 볼스터, 다이하고 볼스터도 평행해야 되고 펀치하고 다이도 평행하고 펀치하고 볼스터도 평행하고 다이와 볼스터도 평행해야 된다. 그죠? 그걸 뜻합니다. 그리고 다이 홀더라는 건 구멍을 뚫는 부분인데요. 다이 홀더 부분하고 펀치하고 요거는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 그림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 기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아까 이물질 제거하기 위해서도 전원 차단해야 되고요. 전용 공구 사용해야 되고 그거 말씀드렸고요. 몸을 기울이는 순간 실수로 페달을 밟았다. 페달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U자형 덮개죠. 자, 작업자가 한 불완전한 행동 2가지를 적어라.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전용 공구를 안 쓰고 손으로 제거했다면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했다.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불완전한 행동이니까요.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만 적으시면 되고 작업의 위험 요인 3가지 적어라.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다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불완전한 행동 2가지입니다. 전원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 제거했다.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상태죠. 페달에 U자형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1가지. 페달에 뭐 설치해야 됩니까? U자형 덮개겠죠. 동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적어라. 그죠? 위험 요인 반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는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설치합니다. 사고 방지 조치입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물질 제거 시에 전용 공구를 사용합니다.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설치한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U자형 덮개죠, 그죠? 페달에 뭐가 떨어져도 눌리지 않도록 덮개를 지금 설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작업의 위험 요인 3가지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스, 일단은 기계를 점검이나 정비 작업할 때는 운전 정지했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그죠? 프레스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작업자가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의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작업 중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레스의 금형을 교체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이 프레스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기계는 멈추어 놨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업자가 스위치에 버튼을 눌러서 기계 작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열쇠를 별도 관리, 첫 번째는 프레스 운전을 정지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작업 중, 그죠? 점검 중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전원을 차단했지만 행여나 슬라이드가 내려오는 걸 대비해서 보여주는 걸 안전 블럭이라 한다. 그죠? 슬라이드 불시 하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안전 블럭을 설치하여야 하나 안전 블럭을 설치하지 않았다. 3번째, 이 사이에 망을 설치한다면 작업자가 못 들어갈 수 있겠죠. 금형 사이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4번째, 이렇게 공통되는 건 가급적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지수가 안 될 때만요. 화면 확인하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요거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처럼 이렇게 안전 블록을 사용해서 여기는 안전 블록 되어 있는데요. 안전 블럭이 맞습니다. 안전 블록은 보호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단의 자료도 구분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뭐 2개 다 적었다고 해서 감점 처리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이제 안전망이 설치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에는 지금 점검 중 관계자 외 조작 금지 이렇게 표지판을 붙이고 열쇠는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금형을 점검할 때, 금형을 교체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10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로 철판의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예지 포인트를 3가지 적으시오.
프레스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계에 존재하는 위험점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영상을 확인하시는데요. 만약에 손으로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했다면 위험 예지라는 건 영상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았다면 위험을 미리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무관하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영상에서 어떠한 위험을 보여준다면 그 위험을 찾아 적으시면 되고요. 없다면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해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다 손을 다친다. 두 번째, 작업자 실수로 페달을 밟아 손을 다친다. 세 번째, 주변 정리정돈 불량으로 걸려 넘어지며 기계에 부딪힌다. 네 번째,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눈을 다친다. 세 가지 적으라 했는데요. 요런 거 적으셔도 되고, 또는, 아까 우리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데, 세 번째, 방호장치를 제거하여, 그죠? 장치를 제거하여 하고 작업하던 중 손을 다친다. 요거 적어도 되겠죠, 그죠? 현재는 네, 요런 거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다 손을 다친다지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 제거하다 또는 기계 점검하다, 점검하다, 손을 다친다. 요거 적어도 되겠죠, 그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 제거나 기계 점검하다가 손을 다친다.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다 손을 다친다. 작업자 실수로 페달을 밟아 손을 다친다.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하던 중에 손을 다친다. 요렇게 3번, 4번은 공통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공통은 제외하고 적으라고 잘 출제되니까요. 위의 내용을 더 추가하여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하는 위험점을 적으시오 했는데요. 프레스는 슬라이드는 왕복 운동하고요. 재료는 고정되어 있죠. 왕복 운동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죠. 협착점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계인데요. 프레스 전단기에 존재하는 위험점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동영상에서는 전단기로 철판을 자르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고무 장갑을 착용한 채 왕복 운동하는 전단기로 철판을 절단하던 중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는데요. 지금 보면 왕복 운동하는 전단기로 철판을 절단하던 중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점의 종류 적으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프레스나 전단기 똑같이 협착점이다. 그죠? 왕복 운동하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요거는 동영상을 안 보고 적어도 사실은 동영상 확인해라는 필요 없는 내용이죠. 프레스 전단기의 위험점은 협착점이다. 요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12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사출 성형기 작동 중에 기계가 멈추자 안을 들여다보며 금형에 끼인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한다. 잘못 띄었죠. 일단 이물질을 제거할 때 첫 번째 뭐 한다? 전원 차단. 두 번째는 손을 사용하지 말고 전용 공구 사용해야 된다. 요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감전으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합니다. 그 말은 지금 손이 닿은 부분이 충분히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라면 절연 장갑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출 성형기 금형에 이물질 제거 작업 시의 위험 요인, 안전 작업 방법 3가지를 적고 기인물, 가해물을 적어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위험 요인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물질 제거 시에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했다.
세 번째, 방호덮개를 개방하는 경우에 전원이 차단되는 인터록 장치죠. 연동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네 번째,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만약에 방호덮개가 있었는데 전원 차단 안 되었다면 인터록 장치고요. 방호덮개가 없었다면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합니다. 방호덮개를 개방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차단되는, 요거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연동장치나 인터록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 제거 시에는 전용 공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물질 제거 시에는 전용 공구를 사용하고요. 행여나 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전기가 흐르는 부위에는 절연 장갑 착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에 가지수가 된다면 요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물은 재해를 작업을 한 기계 명칭을 적으시면 되고요. 가해물은 접촉한 부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사출 성형기 작업이니까 사출 성형기 적으시면 되고요. 가해물은 금형에 접촉해서 감전됐다면 금형 적으시면 됩니다. 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가 어떠한 물체에 접촉 없이 감전당했다면 가해물은 전기가 됩니다. 유도전기 같은 전기고요. 금형에 접촉해서 감전당했다면 가해물 금형입니다. 노즐에 접촉하여 감전당했다면 가해물 노즐이에요. 세 가지 다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최근 들어서는 문제가 똑같은 것 같지만 영상을 약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답을 암기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가해물 같은 경우는 영상을 확인하시고 답을 적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3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사출 성형기 금형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제 유형을 적으시오 했고요. 적합한 방호장치 2가지 적으시오 했고 긴 물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사출 성형기 금형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금형 볼트를 풀던 중에 손이 끼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는요. 재 유형을 적으라 했으니까 손이 끼었으면 재해 발생 형태는 끼임이 되겠습니다. 적합한 방호장치인데요. 게이트 가드식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인데 요거 질문하십니다. 이거 2가지 다 프레스의 방호장치인데요. 그러면 프레스의 다른 방호장치도 사출 성형기 적으면 됩니까? 하시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출 성형기에는 게이트 가드식이나 양수 조작식의 방호장치를 설치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장치는 게이트 가드식 또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적으시면 되고요. 긴 물은 작업한 기계 명칭이니까 사출 성형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섬유 기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의 핵심 위험 요인을 2가지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해당 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네. 섬유 기계 작업 중에 갑자기 기계가 멈추자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면장갑을 착용한 채 회전체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여다보며 점검한다.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기계를 점검할 때는 뭐 해야 합니까? 전원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지 않았다. 이거 문제고요. 회전하는 기계를 점검할 때는 면장갑은 회전하는 부위에 말려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착용 안 해야 됩니다. 면장갑을 착용했다라는 것도 문제고요. 회전체의 덮개를 열었다면 만약에 인터록 장치가 되어 있었다면 덮개를 열고 우리가 전원 차단하지 않았더라도 덮개를 열면 전원이 차단되겠죠. 자, 덮개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점검하던 중에 갑자기 기계가 작동했다는 건 인터록 장치가 없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대신에 일반 모자 착용했다. 이것도 잘못되었죠. 그죠? 자, 하지만 답은 가급적 적극적인 답부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의 핵심 원인이죠. 첫 번째 뭐 안 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계 점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덮개가 있었는데 열었는데도 전원이 차단 안 됐다는 건 기계에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회전하는 기계를 점검할 때 면장갑 안 되죠, 그죠? 장갑을 면장갑이었다면 면장갑 적으시면 됩니다. 착용하고 기계 점검을 했다라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자,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보겠습니다. 안전무 안전하는 모든 작업장의 기본이고요. 자, 눈에 행여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면 보안경이죠. 그 다음에 먼지가 많거나 비산한 게 있다면 방진 마스크가 되고요. 소음이 심할 때는 귀마개 기덮개인데 귀마개는 또 착용인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나 기덮개입니다. 그죠? 영상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넘어갑니다. 화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에서 보여주는 기계 명칭을 적어라. 최근 들어서는요, 이 기계가 무엇이다가 아니라 영상을 보고 명칭 적어라. 영상의 기계에 대한 조치를 적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작업형에 출제된 기계는 유튜브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 의하여 기계기구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자, 화면에서는 밀링 기계 작업 모습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죠? 자, 밀링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의 명칭은 밀링이 되겠습니다. 표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 제조자명, 주소, 모델 번호, 제조 번호, 제조 년도 들어가고요. 기계의 중량, 그죠? 기계의 중량, 이게 보통 기계에 보면 다 적혀 있잖아요. 몇 킬로그램, 몇 톤 적혀 있습니다. 전기 유공합 시스템에 관한 정보고요. 스핀들의 회전수의 범위, 중량하고 회전할 수 있는 범위하고요. 자율안전 확인 표시, 자율안전 확인에 해당되는 거라면 자율안전 확인 마켓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조자 명이나 주소나 모델 번호, 제조 번호, 제조 연도, 기계 중량, 스핀들 회전수, 범위, 자율안전 확인 표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동영상은 프레스에 방호 장치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현재는요, 버튼 2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죠? 2개를 누를 때는 슬라이드가 작동하고요. 한 손이라도 떼면 슬라이드가 멈춥니다. 그죠? 뭡니까? 바로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죠.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내측 거리를 적어라. 내측 거리다, 그죠? 최소한 300mm 이상 이격하라. 그래야지만 이렇게 한 손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손으로 조작하면 다른 손이 들어가서 사고 낼 수 있기 때문에요. 양손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300mm면 30cm 이상 이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호장치명은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고 내측 거리는 300mm 이상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갑니다. 둥근 톱 작업에 필요한 안전 및 보조장치 종류를 5가지 적으시야 했습니다. 자, 둥근 톱의 방호장치부터 적어볼게요. 둥근 톱은 톱날이죠. 톱날 접촉 예방장치에도 되고요. 날 접촉 예방장치도 상관없습니다. 노동부 고시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덮개인 톱날 접촉 예방장치하고요. 재료의 반발을 예방하는 반발 예방장치. 근데 이 반발 예방장치 종류가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할날, 반발 방지 롤러, 반발 방지 기구 요거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장치입니다. 재료를 밀어주는 밀대가 있고요. 직각을 맞춰주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각 정규. 그 다음에 평행을 맞춰주는 평행 조정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파란색 별표.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둥근 톱에 필요한 안전 및 보조장치 종류입니다. 톱날 접촉 예방장치,
분할날, 반발방지 롤러, 반발방지 기구, 그 다음에 밀대, 직각정규, 평행조정기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작업을 보여준다. 안전작업 방법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 장갑을 낀 채 작업하고 있으며 방호 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무 판자를 둥근 톱 쪽으로 밀어 넣던 중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요, 보호구도 착용 안 했고 이렇게 회전하는 날이 있는 기계는 면장갑 착용 금지입니다. 근데 면장갑을 끼고 작업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절단 중에 나무가 부러지며 작업자에게 튀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둥근톱 작업 시에 면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자, 파란색 글자만 적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면장갑 착용을 금지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방호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톱날 접촉 예방 장치 또는 날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한다. 지금 목재가 부러져서 반발하는 데 다쳤기 때문에요. 반발 예방 장치를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자가 만약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안전모 안전화 기본이죠. 톱날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안경, 또 먼지가 코 입으로 들어가니까 방진 마스크, 소음이 심하면 기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요거는 화면에서 미착용한 보호구를 확인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는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을 보여줍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방호 장치 2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둥근 톱의 방호 장치는요. 톱날 접촉 예방 장치 또는 날 접촉 예방 장치, 재료의 반발을 막아주는 반발 예방 장치 2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둥근 톱에 덮개나 분할날에 자율안전 확인 표시 외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1가지 적으라 했습니다. 요건 파란색 별표할게요. 자, 덮개나 분할날, 다시 말하면 둥근 톱의 방호 장치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자율안전 확인 표시를 제외하고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덮개의 종류, 둥근 톱의 사용 가능 치수를 적으셔야 됩니다. 덮개 종류, 둥근 톱의 사용 가능 치수. 그러니까 이 덮개는 종류가 뭐며 둥근 톱에 사용 가능한 치수는 어느 치수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적게 되어 있습니다. 20번 컨베이어도 굉장히 잘 출제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도요, 유튜브로 한번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컨베이어 작업 보여줍니다. 화물의 낙하. 컨베이어로 운반하던 화물이 지금 떨어지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때 낙하 위험 방지 조치 2가지를 적어라. 그죠? 자, 우리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를 들어 컨베이어 뒤에 그림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면 컨베이어에서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완전히 덮어서 지나가고 있죠. 이런 덮개나 완전 덮개가 아니라면 이제 울타리 같은 울로 된 걸 설치해도 되겠죠. 그죠? 자, 덮개가 설치된 거고요. 이 부분을 울로 설치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덮개나 울이 바로 화물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하 위험 방지 조치는 덮개, 울 설치 2가지 적으시고요. 신체 일부가 협착되었을 때 필요한 방호 장치는 신체가 컨베이어에 협착되었다, 끼었다, 그죠? 이때는 비상정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무조건 작업평도 별표 3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은요, 롤러 컨베이어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여기에 화물을 올려놓고 이제 이송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원동기가 돌아가면서 회전하는 바퀴를 회전시키면 물체 이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할 수 있나 보자 그랬다. 그죠? 원동기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풀리는 회전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하면서 안전하기 위해선 방호 장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겠죠. 그죠?
신체가 협착되었을 때죠.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예, 우리 화물도 이탈하면 안 되고 벨트 같은 것도 이탈해서 안 됩니다. 그죠? 이탈 등의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리고 요 회전부는 전부 다 덮어줘야 됩니다. 머리카락이나 옷소매나 다 끼인다. 그죠? 그래서 원동기, 회전축, 기어, 분리, 회전부입니다. 회전부의 덮개, 우레, 이상 유무까지가 되겠습니다. 원동기, 분리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덮개, 우레, 이상 유무까지 적으시면 되고요. 자, 화면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호장치인데요. 네, 건너가는 건널다리고 비상정지 버튼이 있고요. 이탈 등의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컨베이어 수리 중에 손김 사고를 당합니다. 화면에서 기계에 존재하는 위험점의 종류를 적고 동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 예방, 대책 두 가지를 적어라 했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전원은 차단했습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현재 수리하던 중에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투입했다는 건 열쇠도 별도 관리하지 않았고 점검 중, 수리 중 표찰도 부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작업자 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위험점의 종류는요. 요거는 컨베이어 벨트에 어디로 끼인지 잘 봐야 됩니다. 회전하는 바퀴에 벨트나 체인이 걸쳐져 있을 때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간 건 접선 물림점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재예방 대책입니다. 전원 차단 후에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공급할 수 없도록 전원 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에 별도 보관한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열쇠를 별도 보관한다 라고 적으시고요.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한다. 전원의 점검 중 또는 보수 중 표지판을 부착해서 다른 작업자가 점검하고 있는 걸 알게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재예방 대책은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공급할 수 없도록 전원 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별도 보관한다. 전원의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한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어두운 작업장에서 면 장갑을 낀 작업자가 회전하는 체인과 스프로킷 사이를 점검한다. 이렇게 회전하는 기계를 면장갑 꼈다는 것도 안 되고요. 사실은 작업장이 어두운 것도 조도가 확보가 안 된 것이죠. 회전하는 걸 점검한다는 건 전원을 차단 안 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다 체인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가해물을 적고 사고의 직접 원인 한 가지를 적으라 할 때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거 적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가해물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작업자 손이 체인에 끼었다면 체인이 되겠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입니다. 자, 전원 차단 안 했다면 첫 번째가 전원 차단이죠. 그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했다. 그리고 회전하는 기계를 면장갑 착용했다면 이것도 직접적인 원인 됩니다.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하고 점검했다. 두 가지 중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서는 컨베이어 보여주는데요. 컨베이어 방호장치 두 가지 적어라. 기계 방호장치는 작업형에도 별표 3개다라고 했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 컨베이어 방호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컨베이어에 근로자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나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하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정전, 전압 강화 등에 의한 화물이나 운반부의 이탈, 역주행을 방지하는 이탈 등의 방지 장치고요.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컨베이어 등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죠. 덮개나 울, 이렇게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방호장치는 비상정지장치, 이탈 등의 방지장치, 덮개, 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화면에서 2명의 작업자가 작동 중인 경사 컨베이어에서
포대를 위로 올려준다. 자, 움직이는 기계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한 작업자는 컨베이어 양쪽 끝부분에 올라섰다. 그죠? 지금 기계가 움직이는데 올라선 건 잘못되었고요. 포대를 받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작업자는 컨베이어 아래에서 포대를 올려주고 있다. 컨베이어 위에 서 있던 작업자의 발이 포대에 맞아 넘어지며 작업자 팔이 컨베이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화면에서의 작업에서 작업자 측면의 문제점 두 가지를 적어보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컨베이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했죠. 또는 컨베이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했다. 또는 작동 중인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했다. 그죠? 원래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컨베이어 옆에 설치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안전한 작업 발판을 확보하지 않고 작동 중인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했다. 이것도 문제고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호구보다는 가급적 적극적인 답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시에 조치해야 할 사항. 지금 작업자의 신체가 컨베이어에 끼었기 때문에요. 비상정지 장치를 조작해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키는 게 가장 비상 조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밑에서 한 작업자 올려주는데요. 다른 작업자는 움직이는, 이게 지금은 경사지만 컨베이어 양쪽의 다리 위에 올라서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양옆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작업 발판 만들어서 여기서 들고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작업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호장치입니다. 컨베이어의 방호장치는 자, 첫 번째 비상정지 장치죠. 근로자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였고요. 이탈 등의 방지 장치죠. 화물이나 운반구의 이탈, 역주행을 방지합니다. 덮개나 우리죠.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이고요. 4가지 적을할 때 건널다리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도록 할 때는 건널다리까지가 방호장치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요. 가장 적합한 걸 적으라면 지금 화면에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적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25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 끝부분에 올라서서 형광등을 교체한다. 자, 움직이는 기계 위에 올라섰다. 위험하다. 그죠? 자, 그러다가 추락하는 장면 보여집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적어라. 그죠? 첫 번째는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서서 형광등을 교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움직이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기계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해야 하나 컨베이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서서 형광등을 교체했다. 움직이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할 경우 기계 전원을 차단해야 하나 컨베이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화면을 보고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작업 위험 요인 또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설명 보겠습니다. 작업자는 움직이는 컨베이어에서 파지를 골라낸다. 일단은 작업자가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 있는 건지 컨베이어는 지나가고 다른 옆에서 작업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작업자의 머리 위로 장비가 파지를 옮기는 작업한다. 자, 이렇게 지금 파지를 크레인이 옮기는데 머리 위로 화물을 옮기는 건 안 되죠. 크레인 운전자는 작업자 머리 위로는 화물을 이동시켜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파지를 옮기던 중에 파지가 작업자에게 떨어지며 작업자가 다치는 영상인데요. 작업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는 움직이지만 작업자 이렇게 옆에 서 있어야 돼요. 행여나 이 위에 올라서서 이물질이나 선별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를 통과해도 안 되고, 자, 머리 위로 뭔가 지나가거나 떨어질 우려 있을 때는 안전모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작업자 머리 위로 화물을 운반하였다. 원래는 인양 중인 화물은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 발판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했다. 이렇게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영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27번부터는 김치 기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계는 다르지만 굉장히 공통적이잖아요. 첫 번째 기계를 점검이나 보수할 때 뭐 해야 합니까? 전원 차단해야 되고, 손으로 이물질 제거하면 안 되고 수공구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험 부분에는 덮개나 가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덮개나 가드를 제거했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전원을 멈추는 인터록 장치도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기계라면 장갑 착용은 금지해야 된다. 그죠? 이런 공통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은요, 기계만 바뀔 뿐이지 답은 동일합니다. 이거를 기계에 맞게 각각 따로 암기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기계 점검하는 작업이 나오면 금방 했던 5가지를 적어두시고 화면을 보시고 잘못된 걸 찾아서 답을 적으신다면 각각 따로 암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작업 시작 전 점검과 기계 방호 장치와 위험점의 정의 묻는 문제들 나왔습니다. 그죠? 작업형에는 단골로 출제되기 때문에요.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